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시험 한예종 조형예술과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한테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6일, 5일, 일주일이 안 남은 시점에서 아마 많이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에, 한예종 조형예술과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까, 학생들한테 그런 고민을 요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영상 하나를 찍어서 올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시험 보는 학생분들도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틀게 됐어요. 사실 대단한 내용까지는 아닌데요. 특히 고3 학생들, 시험장 경험이 없는 고3 학생들은 한국미술대학 입시 시험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의 시험 특징과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학생분들이 수강 요청을 해주시고 수강을 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한테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시에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미술, 그 다음에 예비 작가분들, 학생들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유튜브라는 좋은 기술과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저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리고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차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예종 입시를 준비하는, 한국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애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망망대해 속에서 이 시험을 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겪어왔던 길이고,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방금 이제 수업을 듣고 학생이 간 상황에서 작업실에
조금 더 머물면서 이 영상을 틀었어요. 시험을 앞두고서 실질적인 차원의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걸을 건 걸러 들으세요.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듣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고민이 지금 되게 많았었는데 여전히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여러 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듣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반대로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저를 알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적지 않은 부담감도 느끼긴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의 실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이 긴장이 되실 거예요. 시험장을 들어가서 특히나 대부분의 학교의 문제들처럼 실기 문제들처럼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베이스를 가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종은 특히나 문제의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그런 성격의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의 실전적인 상황에 가서 말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저도 그 이전에 서울대학교 실기시험을 보면서 늘 죽 썼던 게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식의 학교의 시험 상황은 실제로 첫 생각보다 번째로 찾은 곳은 화곡동에 있는 화곡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저기 아이패드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이패드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좀 당황스럽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유튜브를 끊고 다시 촬영을 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여력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전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얘가 또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유형의 시험을 내는 학교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대상을 묘사해서 재현하는 차원의 영역이 있는 학교의 시험 상황이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어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험장에 놓여 있을 때 긴장과 경직과 그로 인한 그것 때문에 예상보다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이 막 샘솟듯이 생각나지 않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그 직전에 자기가 봤던 거 혹은 그 직전에 학원에서 화실에서 혹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 작업해봤던 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남은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걸 그리고 하는 것들이 아마 시험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어떠한 새로운 차원의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뭔가 대단한 시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간 자기가 했던 방식들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썼을 때 어떻게 구성을 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터파보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크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학생분들이 본인이 가진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말리는지 이러한 거를 조금 피드백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시험장이라는 곳은 그 이전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시험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 관련된 문제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멘탈이거든요. 멘탈. 그 긴장과 뭐 여러 가지 당황과 뭐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 건데 실제로 시험장의 문제에 본인이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늘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시험장 상황이랑 긴장과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랑 복합되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한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마음에 드는 작업물도 안 나올 것이고 내가 이 문제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는 텍스트를 내 쪽으로 적극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고서 나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의 루틴과 나의 뭐 어떤 규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를 뚫어 나가야지. 문제가 이러니까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다 버리고 혹은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걸 다 버리고 그 문제를 따라서 새로운 어떤 모험을 시도해. 물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고 없진 않겠지만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거를 잘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험을 한두 개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경험을 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전적인 훈련이 시험장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계속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의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얘를 잘 갈무리 지어서 시험장에 다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나마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각자 준비한 바가 다를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주변의 작업 상황에 자신이 휘둘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튼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시험장에서. 예종 시험 볼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죠. 그때는 나이가 먹기도 했고 시험장 경험도 또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고3 특히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주변에 많이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발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 문제 해석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어떻게 구상을 해야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할 건데, 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을 하기 전 단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옆자리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림을 막 그려. 그러면 굉장히 압박이 돼요. 시험장 상황에서. 아,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덩달아 합니다. 일어나서.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러면 허둥대다가 정리도 안 되고 어떤 방향성도 없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가 나오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거죠. 그게 긴장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휘둘리게 되는 거지, 주변 상황에.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본인의 작업을 본인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 돼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수많은 같이 시험 보는 경쟁자죠, 소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많이. 근데 저 사람이 왠지 예종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저 사람들도 그래도 이 학교를 준비해가지고 왔을 텐데 뭐 이렇게 막 살짝 쫄기도 하고, 아 저 사람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완성도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 벌써 다 생각을 끝냈다고? 벌써 시작한다고?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그림을 그려. 어떤 경우는 그냥 문제 받자마자 바로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실제로. 그거에 절대 동요되면 안 돼요. 동요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본인의 페이스가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3차 실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기 페이스대로 시험장에서 작업물을 자기 페이스대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놓여있는 시험장의 상황에서 각자 페이스가 다 다를 텐데 조금 빠르게 페이스를 끌고 가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자기보다 더 빠르게. 근데 그거에 동요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학생분들이 나 여기 떨어져도 돼, 난 여기 내년에 한 번 더 봐야지, 이러면서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합격하고 싶지 다. 그랬을 때 그거에 동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미리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시험장을 가기 전에 미리 나의 페이스와 다른 페이스를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 친구의 길을 가는 거고 그건 나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각자만의 페이스가 있겠죠. 지금쯤까지 준비를 해왔다면 나는 몇 분쯤에 무엇을 하고 몇 분쯤에는 이렇게 하고, 혹은 나는 시험을 이렇게 풀어갔을 때 잘 나오더라, 저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잘 안 나오더라,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난 좀 약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의 페이스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문제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 갈피가 설 것이고, 근데 내가 밟아야 될 스텝과 페이스가 있는데 주변에 의해서 주변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영향받아서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 주변에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자.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 있는데, 예전 시험장에 가서 나 잘해야지, 나 남들보다 잘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평소에 준비했던 거를 기반으로, 평소에 시험 보고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만 하고 나오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를 준비했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왔어. 그다음에 나의 작업물은, 그리고 나의 작업은 뭐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해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뭐 유형이야.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시험의 상황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주변에 절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주변이 완성을 하든, 먼저 시험장을 나가든, 중도 포기해서 나가든,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시작을 하든, 종이를 찢든, 절대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신경 쓰이겠죠. 당연히 주변에 시야에 있으니까 쓰이겠지만 원천 차단하려고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만 하고 나온다. 그 이후는 하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남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런 전투적인 자세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게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시험장 예종 조형예술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말 본인만 바라보고 본인 작업물만 신경 쓰면서 내 페이스, 내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시험을 마무리 짓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만 하고 나온다. 남들보다 더 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이 학교에서 최대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어,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 그러면 시험을 잘 보고 나온 거예요. 결과랑 무관하게.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에 저 떠나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물론 그 시험을 어떻게 치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문제에 말려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이 문제에 내가 겁을 먹었을 때, 혹은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아니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심리적인 페이스가 말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고 제일 이상적인 방향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재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문제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이 문제 나는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좀 재밌네?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문제 해결과 뭐 이런 거는 그런 능력치는 이미 훈련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나의 페이스대로 문제를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면서 하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1차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매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견이 갈릴 것 같진 않아요. 시험장에, 특히 이런 유형의 시험장에 너무 힘을 바짝 주고 이렇게 어깨에 힘을 바짝 주고 이렇게 가면은 경직돼요. 머리도 경직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재밌게 흥미롭게 대처해 볼 수 있는 이런, 비교적 긴장은 되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갔을 때 문제도 내 페이스로 끌고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가 대했을 때 주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렇게 대했을 때가. 왜냐면 난 나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주변이 뭘 하든지 간에. 옆에가 뭐 하네? 그리고 나도 그거 보고서 따라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를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전적인 시험의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굳고 많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준비해왔던 차원의 여러 가지 것들 잘 다시 복귀하고 정리를 해보시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거기서 일단 안정적인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마련을 하시고, 그러고 시험장에 가서는 내 페이스대로 재미있게 작업을 풀어간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요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저도 시험장을 앞두고 지금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그 친구 각자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개인에 맞게 이야기를 또 해줄 것이지만, 시험은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시험의 결과가 보장되진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런 유형의 시험, 더군다나 관찰 기반으로 재현하는 그림을 시험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모든 인간의 일이 다 그래요. 그랬을 때 최고의 마인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그 이상은 하늘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내려놓은 상태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자. 그렇다고 막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서 시험장을 보는데 막 문제를 대충 읽고 뭐 조건 지키라는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멋대로 막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결국에 긴장하고 바짝 얼어있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시험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험장은 그간 쌓아온 실력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멘탈 싸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학생들의 능력치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사실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이 학생은 너무 뛰어나고 이 학생은 그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몇몇의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몇의 차이가 실제로 멘탈, 심리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특히 시험장 가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당연한 얘기죠.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수능 시험도 볼 때 느꼈겠죠? 고3 학생분들은 이 시험장이라는 성격이 어떤지.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시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긋지긋하고 경험이 그래서 많죠. 시험장이라는 건 언제나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진장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한예종 전문사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학생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저한테 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학부는 아마 다른 데로 나오시지 않았을까.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는데 유튜브 보면서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서 뭐 면접 보기 전에 한번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뭐 그냥 혼자 준비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하루 그거 해가지고 뭐 수업료가 있으면은 뭐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혼자 보신 것 같아요. 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업도 해보시고 뭐 학부 이렇게 졸업하셨고 했는데 혼자 하시는 게 더 맞겠지. 저의 얘기를 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고, 저는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뭐 한번 이야기하는 거는 뭐 굳이 그거에 돈을 받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연락처를 드렸는데 뭐 연락을 주시진 않더라고.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시기를 기도하고, 제가 학교 이번에 갔을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사 대학원 결과는. 그때 이제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저는 고작 가방끈으로 따지면 학부밖에 안 되지만 뭐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또 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신 뭐 학부 시험을 이번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좋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뭐 뒷조사를 하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뭐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좋은 소식 저한테도 전해주시면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거에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든 아니면 메일을 주시든 그래서 저한테도 좀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유튜브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당분간 1차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쓸데없는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또 영상을 생각을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